오늘 저기 본게 장영환 변호사님 그 인터뷰를 쭉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인터뷰의 내용이 좀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에 관한 거였잖아요. 근데 저는 뭐 단순히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에 대한 걸 떠나갖고 좀 더 포괄적인 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이게 단순히 뭐 이재명 지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국제마피아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일단은 그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내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박철민 씨가 2016년 초에 뺑소니하고 뭐 상해 이런 것으로 일단 구속이 돼갖고 2017년 말 정도에 석방이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석방이 된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렌트카도 하고 또 뭐 카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박철민 씨가 1990년생이잖아요. 그러면 나이가 상당히 어린 건데 그 박철민 씨가 자기 페북에다가 2018년 그 11월 달에 올린 그 사진도 있고 2019년 1월 달에 올린 사진도 있어요.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엄청난 거액이 사진에 찍혀 있단 말이에요.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한 1억, 2억쯤 되는 돈이 찍혀 있어요. 근데 제가 거기서 의심한 게 이런 거죠. 2017년 만에 석방이 되고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나이로 29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런 돈을 벌 수는 없어요. 제가 볼 때는 그 돈은 소위 정상적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고 혹시 누군가가 뭐 부정한 방법으로 번 상태에서 맡겨둔 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, 그게요.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그 박철민 씨의 그 진술서에 보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이태호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. 이준석 씨는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준석을 말하는 건데 제가 또 그 조사해 보니까 이준석 씨가 2018년 4월 달인가? 그때 뇌물로 구속이 돼요.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면 이준석이가 2018년 4월 이후부터 구속이 됐다 그랬으면 누군가 이준석의 돈을 관리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고 혹시 박철민이가 이준석의 돈을 갖다가 관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박철민 씨가 자기 페북에 올린 그 사진에 있는 돈들이 혹시 이준석의 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 드는 거예요, 이게요.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죠. 일단은 박철민 씨가 페북에 올린 그 돈 있잖아요. 그 돈에 출처하고 또 사용처를 다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. 도대체 그 돈의 출처는 어디고 그리고 그 돈을 갖다 과연 어디에 썼느냐 이런 걸 좀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물론 사용처를 조사하는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도 나오고 물론 뭐 공무원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인이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이재명과의 관계를 완전 떠나갖고 원점에서 철저히 조사해갖고 그 돈을 어떤 식으로 벌어들인 거고 또 어떤 식으로 보관하게 된 거고 또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됐는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좀 철저하게 조사했으면 좋겠어요. 이걸 갖다가 단순히 뭐 이재명과의 관계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물론 뭐 이런 건 있어요. 물론 뇌물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진술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되거든요. 그리고 또 사진을 찍어 놓은 경우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렇지만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차피 뇌물죄에서 속성상 일단은 그 박철민 씨를 갖다가 일단 조사해 볼 필요는 있어요. 조사를 해갖고 그 페북에 있는 사진이나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여러 가지 그 진술서 내용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죠.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뭐 무조건 옳다 그러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리고 박철민 씨뿐만 아니라 박철민 씨의 진술서에 나온 이태호나 그리고 이준석 씨도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죠. 그 오늘 저기 진술서에 대포 통장 이재명 지사가 사용한 대포 통장도 있다라고 그 박철민 씨가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그러면 뭐 대포 통장이 있다 그랬으면 어차피 그 통장의 계좌 번호까지 다 알 거 아니에요. 그러면 통장의 계좌도 다 추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, 이게. 근데 다만 이것이 뭐 이재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. 이재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더 포괄적으로
좀 조사할 필요가 있죠. 제가 볼 때는 뭐 중요한 거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뭐 어떤 전과자니까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좀 곤란하다고 봐요. 뭐 또 아시겠지만 물론 뭐 작년에 검언유착을 갖다가 폭로하신 지현진 씨 물론 그 사람은 전과자죠. 그리고 또 작년에 룸사롱 검사 접대를 갖다가 폭로한 그 김동현 씨 물론 그 사람 다 전과자예요. 그런데 문제는 전과자 마약을 해서 무조건 뭐 부인하고 보자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일단 조사해 볼 필요는 있어요. 전과자라고 해서 무조건 뭐 허위를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.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점에서 저희 박철민의 그 진술도 한번 검증해 보고 그리고 폐부에 있는 것도 다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. 그럴 필요는 충분히 있죠. 분명히 뭐 이재명 지사 주위에서 뭐 국제 마피아 인맥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. 뭐 그건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자면 뭐 국제 마피아하고 이재명이가 어떤 범죄를 공모했냐 이런 건 아니에요. 이런 건 아닌데 적어도 국제 마피아 관련자들이 이재명 지사 주위에 있었다는 건 사실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 성남시장이 아니라 경기도 지사 그 의전 비서 하시는 분 있잖아요. 김 씨. 김 같은 경우에는 폭력으로 뭐 집행유예 받은 전과가 있어요. 그 전과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과가 국제 마피아하고 좀 관련된 전과거든 그게요. 어떤 거냐면 2007년 9월 달에 그 분당에 있는 그 지하 오피스텔에 국제 마피아 조폭하고 그리고 종합시장파 조폭들 총 한 4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창문을 부수고 수화기하고 바를 휘둘리면서 폭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. 바로 그 사건에 가담한 게 현재 그 이재명의 그 비서인 거든요. 근데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당시에 그 지하 오피스텔에 그 조폭들을 갖다가 데리고 들어간 주범이 있어요.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이에요. 그러면 이는 국제 마피아 조폭하고 종합시장파 조폭을 데리고 지하 오피스텔에 들어갔는데 그때 있었다는 얘기죠. 근데 또 두 번째로 이런 게 있어요. 이 씨는 새싹지킴이라는 단체의 단장이에요. 그리고 새싹지킴이의 부단장이 바로 또 김이죠. 그러면 김 씨하고 이 씨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거든요. 그리고 또한 전과도 똑같은 거잖아요. 같이 국제마피아하고 종합시장파 조폭들을 데리고 지하 오피스텔에 쳐들어가서 폭행을 저질렀다. 여기서 같이 만난 거죠.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런 전과자끼리 서로 새싹지킴이 단장, 새싹지킴이 부단장을 하고 있다고요. 이거는 상당히 좀 끈끈한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 이거요. 예. 그러면 그 새싹지킴이라는 그거는 결국에는 그걸로 통해서 연결점이 이재명으로 간다라는 의미인가요?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어떤 게 있냐면 또 이 씨가 뭐 경비업체를 갖다 운영했잖아요. 특별경호단. 근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. 2007년 9월 2일 당시 그 지하 오피스텔에 쳐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특별경호당 소속의 조폭들이란 말이에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에 그 경비업체가 2010년, 2014년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출마했을 때 이재명을 또 경호를 해요. 그렇잖아요, 여기. 그러면 이 씨하고 김 씨는 같이 오피스텔 지하로 쳐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둘 다 뭐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희한하게도 이 씨는 새싹지킴이 단장, 김 씨는 새싹지킴이 부단장 또 게다가 이 씨가 운영하는 경호 경비업체는 2010년과 2014년에 이재명 경호. 맞아 떨어지네. 너무 이상하잖아요, 너무.